하루아침에 막장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다면 어떨까요? 겉보기에는 조용하고 평온한 일상이지만 그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갈등과 비밀,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마치 드라마를 보듯 긴장감 넘치고 짜릿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허구이지만 우리의 주변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갈등과 인간사의 복잡함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도저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몰입하게 될 것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정해철과 이순자 부부는 결혼한 지 40년이 넘은 노부부였습니다. 해철은 퇴직 후 무료한 생활을 보내고 있었고, 순자는 동네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노후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래된 앙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해철은 오랫동안 가정에 무심했고 술에 취해 귀가하는 날이 잦았습니다. 반면 순자는 젊은 시절부터 시댁의 며느리로 또 아이들의 엄마로 늘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장성하여 독립했지만 부부는 여전히 서로에게 마음을 열지 못한 채 냉랭한 공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우연히 해철의 휴대전화를 보게 됩니다. 별다른 의심 없이 화면을 스쳤는데 낯선 여인의 이름과 다정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오늘도 보고 싶어. 당신 없인 하루가 너무 길어요. 이 문장은 순자의 가슴을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랫동안 무심했던 남편이 누군가와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마 직접 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 분노와 배신감이 곪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해철은 태연하게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순자의 눈에는 그 모습이 낯설고 불쾌하게만 보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해철의 행동을 직접 확인하기로. 다음 날 해철이 집을 나서자 순자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지하철을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낯선 카페. 그곳에서 해철은 중년의 여성과 마주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찍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순자는 그 사실을 차마 혼자 감당할 수 없어 오랜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차갑게 한마디 했습니다. 순자야, 내 인생을 이제라도 네가 찾아야 해. 그냥 참고 살면 결국 너만 병들어. 이 말은 순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자존심과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반면 해철은 자신의 행동이 들통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집에 돌아와 순자에게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속으로 복수를 결심하며 은밀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단순한 맞대응이 아니라 해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만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먼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해철의 이름으로 된 각종 고지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철이 몇 년 전부터 은밀히 대출을 받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출금은 어디에 쓴 것일까요? 순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그 여자와의 관계 때문은 아닐까? 순자의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전화에서 은행 메시지를 확인했고 실제로 거액의 이체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해철을 향해 폭발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평생 무심하더니 이제는 다른 여자한테 돈까지 갖다 바친 거야? 해철은 당황하며 잡아떼려 했지만 순자가 증거 사진과 이체 내역을 내밀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부부의 사이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해철이 숨겨온 비밀은 그것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순자가 알게 된 건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순자는 남편의 계좌를 뒤지다가 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돈이 단순히 생활비나 사치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어떤 이름 모를 사업체에 흘러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류를 추적하던 그녀는 마침내 해철이 몰래 운영하던 작은 부동산 회사를 찾아냈습니다. 그 회사의 대표는 다름 아닌 해철이 만나는 중년 여성, 바로 윤미경이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순자는 무릎이 풀리듯 주저앉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라 재산과 삶 전체가 얽혀있는 배신이었던 것입니다. 순자는 밤새도록 울다 지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그녀는 은행을 찾아가 해철과 공동명의로 된 자산을 확인했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해철은 이미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고 심지어 집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순자의 노후는 산산조각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해철에게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해철 씨, 이제 우리 끝내자. 나는 더 이상 바보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해철은 처음에는 화를 내며 협박을 했지만 결국 순자의 단호한 태도에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를 느낀 듯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순자는 단순히 이혼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준비된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재산 분할 소송을 준비하고 자녀들에게 상황을 알리며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아들, 딸은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결국 어머니의 편에 섰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배신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라도 행복해져야 해. 우리가 엄마 옆에 있을게. 해철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윤미경조차도 그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돈이 바닥나자 해철에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철은 모든 것을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자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승리감을 느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사람과의 인연이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후 순자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지역 미술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뜻밖의 인연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황정호라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일찍 잃고 홀로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따뜻하고 배려 깊은 성품으로 순자의 마음을 서서히 열었습니다. 순자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과 안정감에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반면 해철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돈도 가족도 사랑도 모두 잃고 허름한 고시원에서 홀로 살아갔습니다. 술로 버티던 나날은 그의 건강을 무너뜨렸고 결국 병원에 실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찾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병실의 하얀 벽만이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배신과 복수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평생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잃고 그 결과 어떻게 삶의 궤적이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인간사의 비극이자 교훈입니다. 누군가는 순자의 결단에서 해방감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는 해철의 몰락에서 인생의 허망함을 느낄 것입니다. 결국 이 막장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과 신뢰를 잃으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나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순자는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해철이 쓰러져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아간 어느 날 간호사로부터 한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해철이 생전에 써내려간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뜻밖의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는 사실 평생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표현하는 법을 몰랐고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너를 아프게 했구나.
순자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배신의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기 속의 진심 어린 글들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해철은 윤미경과의 관계도 결국은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퇴직 후 자신이 무가치해졌다는 절망감 속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그러나 결국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와 죄책감 속에 살았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해철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지만 그의 마지막 고백은 순자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이후 순자는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황정호와의 새로운 인연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지만 해철과의 지난 세월 역시 완전히 지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과거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내 인생은 슬픔도 배신도 사랑도 모두 내가 겪어야 할 이야기였구나. 순자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막장 드라마 같은 이야기는 결국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배신과 분노, 복수와 후회, 그리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까지. 순자의 여정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삶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동시에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희망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순자의 입장이었다면 해철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단호하게 돌아섰을까요? 인생은 정답이 없기에 결국 선택은 각자의 몫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신뢰와 존중 없는 관계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60대 노부부의 막장 드라마는 단순히 자극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 안에는 우리가 나이가 들며 겪을 수 있는 갈등, 그리고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문제가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나이가 들면 삶이 단조롭고 잔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고 외로움과 상처는 때로 더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라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됩니다. 순자의 선택은 분명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을 떠나겠다는 결심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겁니다. 인생의 후반부일지라도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존엄을 지키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해철의 몰락 역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상처를 잘못된 방식으로 해소하려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삶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순간의 욕망과 충동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는 끝내 진심을 고백했지만 그 고백은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순자가 보여준 태도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과거를 지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의 아픔도 눈물의 시간도 모두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새로운 행복을 쌓아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조차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계신가요? 혹은 과거의 아픔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나요? 그렇다면 순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녀처럼 용기를 내어 자신을 지키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 더 단단해진 자신과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막장 같은 노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이지.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비밀과 갈등은 늘 존재합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이 쌓이며 깊은 골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는 현실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관계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관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해철과 순자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이유는 오랫동안 서로의 마음을 소홀히 한 탓이었습니다. 대화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으며 각자 외로움을 방치한 결과였습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계는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섬세한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을 지키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순자가 남편의 배신을 알았을 때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결국 자신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복수의 의미가 아니라 인생 후반부에도 자신의 존엄을 잃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누구의 배우자, 부모라는 이름보다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는 용기는 결국 더 나은 삶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셋째,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순자가 황정호를 만나며 다시 삶의 설렘을 찾은 것처럼 우리도 언제든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을 열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새로운 시작은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나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바뀌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랑과 신뢰를 지키는 길입니다. 결국 이 막장 드라마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이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막장 드라마는 허구 속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말 한마디, 소홀히 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배려와 따뜻한 관심은 무너져가는 관계를 다시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해철과 순자의 이야기는 결국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해철은 외로움을 잘못된 방식으로 풀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순자는 상처를 딛고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했고 결국 새로운 희망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마음을 전해보세요. 늦기 전에 대화하고 진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종종 이제 새로운 시작은 힘들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사례처럼 새로운 출발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용기와 결심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오늘의 이야기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혹은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세요. 대화가 부족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있다면 용기 내어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잊지 말고 언제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막장 드라마는 끝났지만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부디 지혜로운 선택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해철처럼 외로움을 핑계로 잘못된 선택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순자처럼 상처받고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켜야 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인생은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선택이 이어지고 그 결과로 오늘의 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이 막장 같은 이야기 속에서도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잘못된 길이 아닌 건강한 방법으로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다면 솔직하게 마음을 전하세요. 배우자와 자녀, 친구에게 진심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외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작은 취미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선택을 기억하세요. 그녀는 상처와 배신을 겪었지만 그것을 자신을 무너뜨리는 이유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계기로 더 강해졌고 결국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역시 같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용기와 결단은 언제나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막장 같은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들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여러분이 직접 써내려갈 가장 위대한 드라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과 신뢰가 무너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또 상처 속에서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확인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충격적인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수 있는 삶의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오랫동안 말하지 못한 마음을 가진 누군가, 혹은 상처 준 기억이 있는 누군가 말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들과 다시 연결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늦기 전에 대화하세요.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혹은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지쳐 있나요? 혹은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순자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딛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믿고 한 걸음만 내디뎌 보세요. 그러면 분명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지혜와 용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